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진 발생 소식입니다. 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항만 검역이 또다시 비상입니다. 선원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확진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 수십 명도 이 선박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한 투발루 국적 500톤급 원양어선. 오늘 오전 이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국적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 당국은 선원 22명이 어제 하선 신청을 하면서 직접 배에 올라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진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16일 수리를 위해 감천항에 입항했고 지난 7일 선원 교대를 위해 출항했다 이튿날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국내 선박 수리업체 직원도 많게는 50여 명이 해당 선박에 드나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들어갔었죠. 지금은 안 들어갔죠. 접촉잘 안 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러시아 선원들하고 거의 담당 공무 외에는 작업자들은 얘기할 적이 없어요. 당초 검역 당국은 이 배에서 선원들이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검역만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국내 작업자들도 선원들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산항에 들어온 거 전부 다 승선해가지고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거를 그 위험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 둬가지고 승선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지난달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당시에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선원들과 접촉한 항만 작업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산 검역소는 하선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선원 22명도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국내 작업자들에 대해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뛰어서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2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사고까지 내고 필사에 도주를 했던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차단기를 부수며 주차장에 들이닥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더니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석을 뛰쳐나와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50대 남성 A씨. 관리소 직원이 곧바로 뒤를 쫓습니다. 쿵 소리가 나서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시설물 피해랑 차량 피해가 있어서 운전자한테 다가가니까 운전자는 다가오지 말라며 도주하여 한밤중 주택가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한 주택 옥상까지 쫓긴 이 남성.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급기야 4m 높이의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A씨는 이곳까지 300m가량 달아났습니다. 이곳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구조물에 걸려 결국 추락을 피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잘 찢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등산복 바지 가랑이가 걸려버린 겁니다. 한쪽 다리를 담벼락에 걸친 채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쫓아온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후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빼앗길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에 난입하기 직전 도로에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죽는다면서 나라 하면서 안 올라오려고 버티고 있는 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무시한 자체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와 검증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은 앞뒤로 돛대산과 승악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V자형 활주로 확장안에 따르면 북풍이 불 경우 현재 활주로는 이륙이, 새 활주로는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남풍이 불면 현재 활주로는 착륙이, 새 활주로는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활주로 2개가 있어도 각각 이륙과 착륙 한쪽밖에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착륙에 실패해 다시 이륙하는 복행 절차입니다. 착륙과 이륙 절차가 연이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4월 복행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예상대로 충돌 결과가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복행 비행 절차의 재검증을 요구하며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다시 강행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세부 항목에 적시된 복행 검증의 실패는 곧 주요 쟁점인 안전 문제의 결정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증위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의 재검증 요구를 받아들여 자칫 국토부 뜻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향후 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비행 절차 수립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검증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총리실의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내년 보궐선거에 판이 커지면서 잠잠하던 부산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시장 후보를 낼지 여부가 고민이고 야당은 현역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는 1,143만여 명, 전국 유권자의 26%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라 부산시장은 무공천 기류가 강합니다. 1년의 짧은 잔여 임기인데다 눈에 띄는 후보도 없어 선거를 치를 명분과 실익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부산 시민들의 바람에 그나마 조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 전초전 성격으로 판이 커져 부산 선거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산통합당은 이진복, 유재중, 이현주 전 의원 등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인물들이 주로 부산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총선 당선자들은 1년 만에 지역구를 포기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서울시장 도전이 거론되면서 부산통합당 현역들도 부담을 덜고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져 서병수, 조경태, 장제원 의원 등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할 건가 아니면 통째로 하나의 단일한 전략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고 성추행 의혹 여파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다가올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후보들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군경 등은 오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3단계로 나눈 단계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일주일 평균 1일 확진 환자 5명 이내, 격리 중인 환자 100명 이내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일 확진 환자 20명인 소규모 유행 단계 2단계와 최고 단계인 3단계 등에서는 단계별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이나 외부 활동 금지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대상인 관내 모든 대형 학원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일시 수용 인원 300명 이상인 대형 학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명부는 교육부의 수도권 이외 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부산에는 27개 대형 학원이 있으며 이들 학원에는 모두 전자출입명부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장맛비에 부산 지역 도로 곳곳에 도로 파임, 즉 포트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서구 복림동 복림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해운대구 대천램프 위쪽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했고 오늘 새벽 0시쯤 강서구 식만동 도로에서도 지름 30에서 40cm, 깊이 3, 4cm 규모의 포트홀이 발생해 경찰이 모래등으로 응급조치했습니다. 24년간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지하철 기관사가 이례적으로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으로 숨진 부산교통공사 기관사 A씨를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서울 등에서 기관사가 오랜 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적이 있고 A씨도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며 산재 입증에 필수적인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4년을 일한 A씨는 철로 등에서 성면과 분진 등을 장기간 들이마셔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고 A씨 가족은 지난해 7월 A씨가 숨진 뒤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